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니까. 예, 대통령실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천 관리를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우려 내지는 어떤 기대를 전했다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사실 그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될 때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던 포인트가 윤석열 아바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아바타면 비서실장이 가서 이야기를 전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을 두고 왜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느냐, 이런 어떤 측면인데, 저는 그런 거를 거두절미하고 과연 이런 것까지도 또 고발을 해야 되나. 사실 그 민주당이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게 정치 검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정치를 또 사법 영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또 고발을 하면, 그럼 정치 검찰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또 뭔지. 그리고 사실 역대 어떤 모든 대통령도 이제 당 소속으로 나름대로 이제 당의 어떤 공천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 이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개입을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어떤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이 얼마나 또 국회 진출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이런 어떤 사안까지 자꾸 당무 개입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고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의 어떤 정치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큰 어떤 원인을 자꾸 민주당이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리굴젓 느낌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맞상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과거의 어떤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라는 어떤 정치적 좀 위상과는 확실하게 이제 메인 디시에서 사이드 디시 이하로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저희 당에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공간위에서 어떤 사람을 이쪽에 보내고 서울에 이쪽에 보내고 할 때 마치 자기는 싫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서 이제 특정지 가고자 했는데, 지금은 공간위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그 서울의 각 지역에, 특히 지금 한강벨트라든지 지금 격전지 내지는 또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앞다투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전에 그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인데,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 성동구 갑에 나가서 결국은 이제 그 임종석 그 실장을 이제 공격하면서 하는데, 사실 정치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 중량감 내진 위상이 있는 분을 이제 공격을 해야지 이제 본인도 이제 같이 그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친문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윤희숙 의원이 일단은 공천되기 이전에도 임종석 그 실장을 타켓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자체의 어떤 흥미를 굉장히 유발하고, 국민의힘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죠. 저희들은 이제 험지란 표현을 안 쓰고 격전지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난 21대 때 저희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 사실 너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서울 49개 선거구 중에 8명만 이제 현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로 늘어서 9. 그렇습니다. 9개입니다. 당시엔 8석. 당시 8석만 얻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사실은 지역이 이제 민당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 의원이나 그런 어느 정도 있던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존의 어떤 지역구인 서초구 이런 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한번 경쟁을 하는 것이 당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런데 그런 걸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소가 도서장 끌려가듯이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이번에 임종석
그 실장이 공천은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예. 거죠. 지금 이번에 4.10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결국은 이제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문에 대한 건데 친문을 전부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존재, 즉 리더급이 해당되는 존재는 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배제를 해야지 다음 8월 달에 있는 어떤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데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을 영입을 시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친문 이제 공격령으로 그런 것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배제하려고 지금 1단계로 전략구역 선정한 것도 그런 어떤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일각에서 뭐 반윤석열 연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그 이미 나간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분들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반윤석열 연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이고 실질을 딱 다시 보면 결국은 친명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특히 그 친문의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싹을 자른다 이런 어떤 원칙으로 공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님, 김한규 의원이 이제 당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토론을 할 때 10월 11월 달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의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탈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낙연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총리까지 하신 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2월 달 원칙과 상식 의원 탈당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거다. 현역이 그렇게 탈당할 리가 없다. 우리 김한규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제 확실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친명 지배 체제를 확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이번에 4.10 총선 체제를 치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명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라고 하면 세 사람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복당을 못했는데 지금 임종석 그 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못 도둑하는 게 저는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당 당사자는 조금 섭섭한 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전체 이제 총선 이제 판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어떤 지역구는 지금 이제 공관위에서 밝힌 어떻게 보면 우선 추천 전략 그 추천 해당되는 어떤 지역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이제 계양도 그렇고 지금 마포 김경률 그 위원 비대위원 지역구도 역시 지금 그 당협 위원장이 이제 3번 연속으로 이제 떨어지셨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공관위가 정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천의 원칙을 완전히 떨어지는 않으면서 그러나 또 이제 전반적인 어떤 당이 어떻게 이제 해 나갈지 특히 민주당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언급을 요소 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 총선 판세에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김한규 의원조차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면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한데 자, 왜 거부권이 있느냐? 결국은 이제 국회 다수당이 이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결국은 이제 집행부와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를 하면서 제의 요구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좀 더 많은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했을 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우리나라 헌법상의 이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국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상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의 관례 사실은 국회에서의 관례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법상 정해진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례로 봐서는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첫 번째 돌아오는 본회의 그리고 역대 그 17번, 18번의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만은 한 달을 넘어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이런 어떤
사항들을 방치해 두면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의결을 통해서 통과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어떤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지금 쌍특법도 그렇고 이렇게 표결을 안 하는 것은 정말 국론 분열은 뭐 나는 모르겠고 단지 본인들이 이런 것을 끌고 감으로써 첫 번째 총선 전략용으로 이용하고 두 번째 혹시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공천 못 받는 어떤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건데 네. 저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야말로 입법 독주이고 의회 독점을 통한 어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거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다음 총선에 심판받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